수익의 핫한 이슈를 잘근잘근 씹어보는 시간이죠.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학번 저도 대표. 소개할까요? 네네. 이따가 제가 소개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아우, 예, 네네. 방송 초보 티를 내요. 학범 대표님. 네. 네, 우리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세 명이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늘 우리가 보이던 그 배경과 있던 자리와 지금 정반대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 보니까 기분 어떠세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잘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제가 왜 저분한테 저런 질문을 했을까? 호프집 같다고? 누가요? 사실은 녹화 전에 저희 둘이 먼저 만나가지고 예. 지난번에 맥주 먹었던 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맥주 녹화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예. 그쵸. 수준이 호프집이죠. 예.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그 스튜디오 녹화하는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기분 좀 색다르고요. 더불어서 저는 그 수의계에서 이학범 대표만 잘생긴 줄 알았어요. 잠깐만. 네, 아, 제가 김치국을 마신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하실 줄 알고. 예, 맞아요. 아, 중간에 지금 너무 훈남이 와서 앉아 있어서 제가 예, 흠칫 놀라면서 찬이십니다. 예, 이 남자를 옆에 계속 묶어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예, 아마 보시는 분들도 눈이 정화가 되는 안구가 정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부담 이거 좀 CG로 좀 띄워주세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지금.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제 공중방역수의사 전국 대표 맡고 있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회장 원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와. 네. 반가. 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또 이런 네. 직함 좋아하잖아요. 네, 예, 감투. 예. 아,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서 쓰신 겁니까? 그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우리 원태경 회장님만큼이나 감투 좋아하시는 분 저 옆에 계시거든요. 아니 저는 아우. 그렇진 않고요. 이 태경이가 대단한 게 이 네. 공중방역 수의사 저희 때만 해도 전국 회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누가 나서서 일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왜 학범 대표 안 나섰어요? 그때는 제가 그릇이 작아서 저는 경기도 지역 회장만 했었는데 네. 전국 그 회장 선거를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서 회장이 몇 년간 없었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나서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그러면은 초대 회장인 거예요? 그건 아, 아닌데요. 음. 네. 저 전에 한 분 계셨어요. 이제 6기 제가 이제 7기거든요. 7기. 아, 학범 육기. 대표가 4기. 사기. 네. 6기에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지금 같았으면 우리 학범 대표도 했을 텐데요. 그렇죠? 네. 당연히 했을 텐데. 예, 저분은 그런 분이죠.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회장이 없었다, 그리고 생겼다라는 거는 뭔가 그 공중방역 수의사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네. 그다음에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회장이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의미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회장님 제대로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정말 자세히 깊은 곳부터 끌어내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울분에 차 있다거나 아, 분노감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제도 자체가 워낙 고마운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감사하게 복무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일반인 분들은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그 명칭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도 학범 대표 네.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공중방역 수의사 특집인데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를 홍보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선점 같은 걸 짚어보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뭐 스무고개처럼. 네네. 네. 일단 군인인가요? 군인 신분 자체는 이제 일반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근무 기간을 가진 네, 예, 한시적인 공무원. 네, 정확히 또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4주 동안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음. 나와서 그 직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3년, 정확히 3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의대생들이면 모두 다 가는 건가요? 일단은 선발은 본과 1학년 때 하는데요. 수의사관 후보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될 수 있는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이제 본과 4학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학년 때 선발이 돼서 6학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서 예, 이제 유급이라든가 휴학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학업을 계속 연장해서 국가고시 합격하고 졸업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가고시를 불합격을 하면은 이제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의사관 후보생이 합격한 상태로 이제 국가고시 미끄러지면 네. 이제 그래도 기회를 주니까요. 이제 다음 연도에 국가고시 합격하면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를 할 수 있어요. 1월 달에 국시를 보고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이제 4월 말에 입대를 한다라는 식으로 복무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학범 대표가 전국 시험 1등을 한 장관상을 받은 그 시험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뭔가요? 나 궁금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또 수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배치지가 결정될 때 또 막 1순위, 2순위, 3순위 배치지를 쓰고 하는데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국가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연수원 이 시험을 또 보는 거예요. 이제 공중방역 연수원? 수의사로서 근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거죠. 관련된 법들, 뭐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뭐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일하니까 또 행정법 이런 걸 또 좀 배워요. 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해야 되니까 그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듣고 80%죠, 80%. 네, 국가 시험보다 그걸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을 1등했습니다. 그냥 훈련소 4주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연수원에 다 모이거든요. 네. 그래 공중방역 수의사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공부하고 마지막 날 시험 보는데 그 시험에서 운 좋게 1등을 해서 운이 아니라 네, 정말 운 실력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몇 등 하셨어요? 저는 거의 탑이었다면 저는 버텀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이제 공방수에 기여라도 해야지. 저는 정말 성적이 나.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가축 방역 업무랑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브루셀라라고 하는 질병, 네, 소브루셀라. 네네네. 네. 최근에 뭐 건대에서 뉴스 나온 것 중에 관련 폐렴, 기사가 뜨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검사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제 가축 방역사분들이 가서 체열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시군 같은 데서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산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거라든가 구제역, 근데 구제역 네.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제역 백신을 이제 약을 이제 약품 회사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그 약을 이제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농가별로 나눠주고 그 나눠준 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 등록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주로 될 이제 수 있는 그런 산업동물 쪽과 관련해서 소동물, 이렇게 우리가 소동물이라고 하는 개고양이 쪽은 실제로 군청에서 하려면 이제 업무가 이제 동물보호법이랑 거의 직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법 하나,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다 법과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수의사니까 요즘 유기동물 문제가 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군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업무는 담당하는 게 아닌데, 네.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들이 이렇게 가축방역 업무에만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수의사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같은 공무원 분들도 수의사 아닌 공무원 분들도 그래서 동물자가 들어가거나 뭐 가축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막 다 던지는 거죠, 막.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의사잖아요. 네. 이왕 하시는 거 뭐 관련 업무인데 네. 하면 어떠냐라고 딜레마죠. 진짜.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예.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사회 초년생에다가 그 근무지 내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절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원래 제도 이름이 공익수의사였어요. 공익수의사.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공익이랑 용어가 비슷해서
부르시는 분들도 야 공익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데 그래도 어쨌든 팀에서 막내고 군복무하는 젊은 그냥 수의사가 아니라 젊은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별의별 업무를 다 시키죠. 뭐 저는 다행히 그래도 시도에 근무하고 수의사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근무했음에도 뭐 청소, 세차, 네, 청소, 세차, 뭐 정수기 물갈기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예에 대해서 그런 네. 것도 해보았는데 있습니다. 뭐 아마 자료를 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네. 보면은 일단은 방금 얘기가 나온 아. 유기견 관련 포획 업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수의사라는 이유로 좀 이런 식으로 일단 나가서- 빨리 나가서 잡아와. 네, 이렇게? 일단 들어왔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이제 산불감시위원회로도 차출이 돼가지고 수의사 이 선생님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네. 수의사 선생님이 그냥 어쨌든 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긴 한데 거기에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도 그 이제 거기 명단에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좀 막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악용을 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감사 제출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긴 한데 이런 건 이제 네. 어쨌든 좀 자발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이런 거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이제 10년이 된 이 시점에도 바뀌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좀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좀 공론화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군 대체 복무인데 이런 것 좀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군의관을 하시거나 또는 공중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실 때 그분들한테 이런 업무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요런 뭐 지자체 행사 동원을 한다거나 예산 업무를 그분들한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가 네. 자리를 좀 아직 못 잡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법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은 그 공중보건의법이 별도로 없어요. 지금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들의 어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배치시켜서 이제 진료 업무를 돕는 거고 우리는 가축 방역 업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 가축 방역 업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진료 업무만 우리가 탁탁탁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까 가축 방역 업무 했을 때 문하나님도 그냥 소돼지를 뭐 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많이 더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축산위생 시험소, 연구소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도축장 같은데 보면 이건 진짜 수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도장을 진짜 수의사 이름 면허번호 붙여가지고 도장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수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인원이 아직 안 채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약간 비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동안 진짜 필요한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애환을 겪고 있는 거죠. 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역시 이렇게 검역을 해요. CIQ라고 해가지고 검역 업무인데 뭐 이렇게 우편물 같은 거 검역하기도 하고 뭐 일부긴 하지만 이렇게 축산물 검역도 하고 구제역 AI 같은 거 실험실 검사도 하고 예. 소지품 같은 거 검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진짜 다 수의사들이 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또 인력이 부족한 반면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인력을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배치되면 수의사로서 수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업무를 하게 되는데 만족하세요, 다들 그리고. 네, 근데 지자체에 배치되면 아까 말한 다른 업무들을 자꾸 시키고 불합리한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침상 운영 지침은 검역본부가 꼴찌로 돼 있고 지침상 그 배치 순위는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왜 순서를 그렇게 했을까? 정말 비전문가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자체 방역 업무의 일손이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제일 컸겠죠.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뭐 실제로 가봤더니 다른 업무까지 많이 시키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련한 자리고 오늘.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뭐 현역보다 눈에 편하니까 입국 다물고 시키는 대로 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제도면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중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아마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오늘 뭐 회장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속에 쌓여 있는 불만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가 질문을 받겠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의 수의직 부족 따라서 공방수가 다 많네요. 동물보호 업무에서 손 떼고 싶어요. 차라리 누가 왜 법적으로 금지된 동물보호 업무를 공방수가 맡고 있냐고 민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네. 예, 그러면서 와 정말 실시간으로 모여서 이거 채팅하면서 생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전국의 공방수들 난리 날 거다. 뭐 이런 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요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방수가 근무 기간이 긴 편이라서 짧게 일반병으로 다녀오는 것과 공방수 근무하는 것 중에 다녀오신 유경험자로서 시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수의대 학생이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음. 고민하는 학생이. 네. 근데 뭐 저는 어쨌든 3년간 그래도 시군 구간인 그 시험소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경기도 네. 연구소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수의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저희 팀도 10명인가 그랬는데 두세 분 빼고 다 수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팀장님도 수의사, 제 사수도 수의사. 이러면 사실은 그 공중방역 수의사 저 말고도 같이 2명이 근무하고 저희 팀에. 전함정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꽃길만 걸었어. 꽃길을 걷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지금 배치 기간 순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처럼 수의사로서 잘 근무를 하면은 당연히 현역보다 훨씬 만족도도 높고 좋죠. 저런 하지만-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되게끔 제도 불합리한 점이 좀만 그쵸, 개선되면 될 것 같아요. 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네. 비교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 같고 전제는 음. 당연히 혜택을 받고 감사한 제도고 음. 예, 감사히 열심히 하는 건데 이제 요런 문제점들이 있다. 음.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의 드리자면 공보위와 비교해서 업무 내역과 강도, 그 일의 경중 등을 비교한다면 공방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네. 대체 업무 제도가 마련된 다른 전문직, 의료계나 법조계와 비교했을 때 수의사들이 떠맡는 업무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뭐 의료계라든지 법조계에서 그 대체 복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인식이 잘 잡혀 있는데 수의사들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말 어떤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불합리함을 겪고 계실 것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그래도 현역보다 편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정말 단편적인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음. 거는 저렇게 접근하는 거는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음. 뭐 의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나 판사, 검사, 공익법무관제도 있거든요. 또 네. 뭐 군종 이런 종교인분들 대체복무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업무가 강도나 어떤 양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다 다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그 농어촌 지역에 그런 의료 업무를 담당하기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가축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하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예.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만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공- 거죠. 공중보건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수의사도 좋아야 된다. 이 논리는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이제 네. 저희 공중방역 수의사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원하는 거는 수의사니까 아니 국가에서 방역 업무 하라고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은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의사가 수의사다운 업무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포인트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 중이죠. 네. 네. 분명히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을 테고 이제 10년이 진행되는 동안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의료계라든지 법조계 뭐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 왜 수의사들이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어떻게 이 공중방역 수의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혜택 받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치만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진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약사분들은 그게 제도 아직 없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리고 그만큼 수의사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지금 구제역 AI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에서 AI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일단 상황이 지금 말해주는 거니까 네. 수의사는 그만큼 지금 필요한 건 맞고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동물과 사람이 같이 문제되는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없던 병도 생기고 있고 이럴수록 당연히 가축 방역 업무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성은 계속 네, 그만큼 또 전문적인 인력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혜택을 입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군복무를 다 끝낸 입장이지만 감사했습니다.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무사관 또 법무사관 수의사관 이렇게 후보생들을 뽑는데 이 병적 편입 연령이 지금 수의사만 만 28세인 거예요. 28세가 넘어가면은 내가 수의사 면허증을 만 28세 전에 따지 못하면 수의대를 졸업하지 못하면 이 제도로 군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현역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수의대에 뒤늦게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장수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는 정말 수의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여러 번 도전 끝에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그렇죠. 거예요? 나이 때문에 기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지금 의사들은 만 43세, 법무는 만 30세, 또 수의랑 이제 군종 분야만 만 28세였는데 그것도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군종들은 만 30세로 올라갔는데 수의사만 만 28세가 유지가 된 거예요. 국방위원회 그 국회의원분들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수의도 포함인가 했더니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요 수의는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딱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지. 수의는 아니고요. 네, 그분이 이걸 되게 얘기해도 막 되나? 부담되겠다. 네. 아니 이런 부담 줘가지고 다음번 안건에서는 네. 함부로 네.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압력을 제가 넣으셔야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우리 또 국방위 위원님께서 수의도 포함인가요?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차관님께서 군종만 한기호 의원님이 거기서 이제 결정차를 날렸습니다. 수의는 기간이 짧아서 상관없어요 하면서 쭈르륵 가서 그러면 이제 시행령을 고치겠습니다. 군종만 30세로.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군인들을 또는 군 대체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어른으로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위클립에서 좀 쭉 보셨다면은 다음에 혹시 또 이 법이 올라가서 회의를 할 일이 있으면 제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아까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령을 올려서라도 더 배치시켜서 일을 그렇죠. 시켜야 될 판에 이걸 제한을 싶은 했다는 사람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선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늘 드리는 부탁이긴 한데요. 그 인수공통 그 전염병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저기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알리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수동적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분위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왜 위클립에 타면서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들 목소리 계속 밖으로 내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뭐 팟캐스트에서 우리 학범 대표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조금씩 확장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의계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다는 거 저는 학범 대표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학범 대표를 통해서 알았듯이 또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한 우리 원태경 회장님을 통해서도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딱 잡히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못다한 말이나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단 이 방송이 이제 조금이라도 많이 퍼져서 일반인들께 공중방역 수의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이제 국가의 방역에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문제점은 또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거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감사한 제도는 맞고 그런 약간의 문제점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좀 고쳐 나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거친 선배로서 우리 학범 대표님. 네,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제도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한 거는 약간의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약간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으로 차출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사들이 공중방역 수의사로 이렇게 차출이 돼서 3년 동안 복무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왕 만들어진 제도니까 특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는 공중방역 수의사를 이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지적한 문제점들이 하나라도 좀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 영향을 좀 끼쳤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우리 원태경 회장님 그리고 학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